날이 추워졌단다. 다시 너가 내 품으로 돌아왔으면 해.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를 읽으며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문자 속에 담긴 애절한 그리움이 마치 내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5년 만난 연인과의 이별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내게 이 한 통의 문자는 예상치 못한 울림이었다.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다. 하지만 매일 아침 9시마다 도착하는 이 따뜻한 메시지들은 점점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이 문자들이 텅 빈 내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내 이름은 지훈, 올해 28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던 그날, 나는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5년간 함께했던 연인 수진이와의 이별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지금도 내 귓가에 맴돈다. 지훈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랑 있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사실 나 자신도 내 미래를 볼 수 없었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3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는 내게 그녀의 말은 잔인하리만치 정확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나는 미술대학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화가로 먹고 살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찾기에는 용기가 부족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받으며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28이 된 지금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수진이와 헤어진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원룸에서 나오지 않았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냈다. 세상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보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내가 유일하게 한 일이라곤 새 휴대폰 번호를 개통한 것뿐이었다. 수진이와의 추억이 담긴 예전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통신사에서 받은 새 번호는 001-458-7391이었다. 나는 그때 이 번호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새 번호를 개통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 첫 번째 문자가 왔다. 민준아, 어젯밤에 꿈에서 봤다. 너가 웃으면서 손을 흔드는 꿈이었어. 깨고 나서 한참을 울었단다. 엄마가 보고 싶지? 나는 당황했다. 잘못 온 문자였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 문자 속에서 느껴지는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이틀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혼자 먹으니 맛이 없구나. 내가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너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엄마는 매일매일 내 걱정뿐이야. 매일 아침 9시마다 어김없이 도착하는 문자들. 처음에는 민준이라는 사람에게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 메시지들이 내게 묘한 위로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그리워한다는 착각 속에서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열흘째 되던 날 문자의 내용이 조금 달랐다. 민준아, 엄마가 내 방을 정리하다가 내가 중학생 때 그린 그림을 발견했어. 우리 집 마당에 핀 장미꽃을 그린 거였지. 그때도 엄마가 우리 민준이는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림을 잘 그렸구나. 화가.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도 한때는 화가의 꿈을 꿨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꿈마저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스케치북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스케치북을 넘기며 대학 시절 그렸던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때의 나는 얼마나 열정적이었던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 문자를 보낸 이는 분명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민준이라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매일매일 내게 전해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민준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왜 어머니의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는 걸까? 보름째 되던 날 아침, 평소보다 긴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아, 엄마는 오늘도 내 소식이 궁금하다. 내가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외롭지는 않는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뿐이구나. 답장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너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민준이라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어머니의 문자는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이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을 내가 몰래 엿보고 있었던 셈이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자들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내 메마른 마음에 작은 단비가 되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다. 겨울의 끝자락, 아직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망설였다. 이 문자에 답장을 해야 할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때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란다.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어머니에게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었다. 비록 내가 민준이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그리움에 조금이라도 답해드리고 싶었다. 내 손가락이 휴대폰 키패드 위에서 머뭇거렸다.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 어떤 말로 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 바깥 세상은 여전히 춥고 회색빛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작은 울림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의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1시간 동안 휴대폰 앞에서 고민했다. 답장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매일 도착하는 그 절절한 문자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키패드를 두드렸다. 어머니,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번호는 제가 새로 개통한 번호인데 어머니의 소중한 문자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과연 이런 답장이 위로가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 답장이 온 건 새벽 3시였다. 지훈이라는 분께서 답장을 해주셨군요. 민준이 번호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되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차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습관처럼 문자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에요.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차단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문자 대화가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운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훈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망설였다. 백수라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결국 나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저는 지금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미술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진로를 찾지 못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랫동안 사귄 연인과도 헤어져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민준 씨 이야기를 해주셔도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우리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지훈 씨처럼 그림을 좋아했고 항상 저를 웃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작년 겨울에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고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모든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어머니가 먼저 문자를 보내왔다. 지훈 씨, 요즘 그림은 그리고 계세요? 아니요. 한동안 붓을 잡지 않고 있어요. 왜요? 재능이 있으니까 미술을 전공하신 거 아닌가요? 나는 쓰디쓴 웃음을 지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재능에 대한 의문을,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그림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부모님께도 계속 짐이 되고 있고, 우리 민준이도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어머니의 답장이 이어졌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면서 미대 진학을 권하셨는데, 민준이는 엄마 화가가 되면 굶어 죽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답장을 기다렸다. 굶어 죽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했죠. 물론 농담이었지만요. 그럼 민준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미대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면서 틈틈이 개인 작품 활동을 했죠. 힘들어 보였지만 정말 행복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준이라는 사람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렸을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문자가 왔다. 지훈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지만 이상하게 지훈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 민준이가 생각나서요. 나는 당황했다. 문자로는 괜찮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혹시 어머니가 나를 보고 더 큰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고민 끝에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어요. 어머니께 실망을 드릴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답장은 의외였다. 실망이라뇨? 지훈 씨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민준이를 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고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지훈 씨, 부담스럽지 않게 카페에서 차 한 잔만 어떨까요? 저도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나는 망설였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혹시 제가 어머니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훈 씨와 이야기하면서 민준이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내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며칠 동안 문자를 보내지 않은 것이다.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소식이 없으셔서 걱정됩니다. 하루가 지나도 답장이 없었다. 이틀째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훈 씨,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드려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계신 것 같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지훈 씨,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민준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민준이가 사고 나기 전날 밤에 저와 큰 싸움을 했대요. 제가 자꾸 취업하라고 잔소리해서. 민준이가 엄마는 내 그림을 이해 못해라며
화를 냈다고. 어머니, 그 애들 말로는 민준이가 그날 밤 엄마께 실망만 끼쳐드린다고 울면서 말했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고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지훈 씨, 저는 지금까지 민준이를 이해하는 엄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저도 다른 엄마들처럼 현실적인 잔소리만 했나 봐요. 나는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민준 씨를 사랑하셔서 하신 걱정이었잖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요. 제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잔소리였다니.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고통이 내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느꼈다. 나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상황만 한탄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후회와 자책감을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긴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어젯밤 전화 이후로 계속 생각해 봤어요. 민준 씨는 분명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대화가 싸움이었다고 해서 그 전에 모든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 이제 저도 확신이 섰어요.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문자로는 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지훈 씨,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날 약속을 잡았다. 이틀 후 오후 3시 시내 작은 카페에서 약속을 잡고 나니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다. 과연 내가 어머니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민준이를 그리워하는 어머니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고 내가 받은 위로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긴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틀 후면 나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다.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마음이었다. 약속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야 할까?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렸다. 오후 2시 30분. 약속 시간 30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혹시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민준 씨와 전혀 다른 내 모습에 더 큰 슬픔을 느끼시면? 잠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 조심스럽게 카페 안을 둘러보고 계셨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분이 혜진 어머니시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손을 들었다. 혹시 혜진 어머님이세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셨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지훈 씨,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당황해서 티슈를 건넸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다. 죄송해요. 지훈 씨를 보니까 갑자기 민준 씨와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반가울까요? 어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처음 10분은 서로 어색해했다.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어머니는 계속 나를 바라보셨다. 지훈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세요? 평범한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세요. 그럼 지훈 씨가 취업 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걱정 많이 하세요. 특히 어머니가. 동네 분들 눈치도 보시고 우리 민준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혜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훈 씨, 저는 민준이에게 나쁜 어머니였나 봐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민준이가 그림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어요. 그림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겠냐고.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다. 나중에는 허락했지만 그 후로도 계속 잔소리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커피잔을 든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마지막 날 밤에도 민준아, 이제 그만 현실을 바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사고가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민준이를 죽였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이해하는 어머니였다면 어머님이 민준 씨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만 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다.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민준이가 마지막에 그린 그림이에요. 스케치북을 펼치자 여러 장의 그림이 보였다. 모두 한 여성을 그린 그림들이었다. 이게 다 어머님을? 네. 민준이가 저를 그린 거예요. 그림 속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요리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 창가에서 바느질하는 모습. 이 그림들을 보면 민준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고마웠어요. 어머니의 눈물이 스케치북 위로 떨어졌다. 그런데 왜 저는 이걸 몰랐을까요? 민준이가 이렇게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지훈 씨도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부모님께 짐이 된다는 생각만 했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저는 바보였어요. 민준이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가 스케치북을 덮으셨다. 지훈 씨,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준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도 없고, 어머님, 민준이가 정말 저를 용서해 줄까요?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위로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일어나셨다. 지훈 씨,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님, 잠깐만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카페를 나가고 계셨다. 나는 급히 뒤따라갔다. 어머님, 밖으로 나온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셨다. 지훈 씨, 저는 정말 답답해요. 민준이한테 사과할 방법이 없어서. 그럼 제가 전해드릴까요?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셨다. 뭐라고요? 제가 민준 씨한테 어머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나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다. 지훈 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지훈 씨, 고마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어머니는 떠나셨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머니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날 밤 나는 민준 씨의 스케치북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를 그린 그 따뜻한 그림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감사의 말. 새벽 4시.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민준아, 나는 지훈이야. 내 어머니를 만났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어머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셔. 마지막에 잔소리한 것 때문에. 하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눈물이 떨어졌다. 너는 어머니를 정말 잘 그렸더라. 그 그림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 펜을 든 손이 떨렸다. 민준아,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 내가 어머니를 용서했다는 걸 어떻게 알려드릴까?
그때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준 씨 방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답장이 왔다. 지훈 씨, 정말요? 민준이 방은 그대로 두고 있어요. 네, 꼭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내일 오후에 오세요. 주소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나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방법이 있을 것이다. 민준 씨의 방에서 나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나는 민준 씨의 방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었다. 어떻게든 반드시. 다음날 오후 2시, 어머니가 보내주신 주소를 찾아 버스에 올랐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민준 씨에게 드릴 꽃이었다. 40분 후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2층짜리 작은 집 앞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지훈 씨 오셨네요.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셨다. 어제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셨다. 어서 들어오세요. 꽃을 가져왔어요. 민준 씨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마워요. 민준이가 좋아할 거예요. 집안은 따뜻했다. 거실 한편에 민준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2층이 민준이 방이에요. 계단을 오르며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사고 난 후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민준 씨의 방문 앞에서 어머니가 멈췄다. 지훈 씨, 정말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책상 위에는 그림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다. 물감, 붓, 스케치북. 벽에는 여러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와, 나는 감탄했다. 정말 그림을 잘 그렸다. 이게 다 민준 씨가 그린 거예요? 네. 특히 저 그림을 보세요. 어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가족 그림이 있었다. 어머니와 민준 씨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언제 그린 건가요? 작년 봄이요. 제 생일날 선물로 주었어요. 그림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어머니가 그 글을 읽으시며 울먹이셨다. 지훈 씨, 민준이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거죠? 당연하죠.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장에는 미술 관련 책들과 소설들이 꽂혀 있었다. 그때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다. 어머님, 저거 뭐예요? 뭐가요? 서랍에 있는 저것. 어머니가 서랍을 열어보셨다.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다. 액자 안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쪽지가 끼워져 있었다. 엄마께 항상 잔소리하시지만 그게 다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저도 엄마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준.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민준 씨가 숨겨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요? 나는 알 것 같았다. 부끄러웠을 거예요. 직접 말하기는. 어머니가 쪽지를 다시 읽으셨다.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걸 알았대요. 네, 민준 씨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으셨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나도 모르게 민준 씨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민준 씨, 저는 지훈이라고 해요.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릴게요. 조용한 방에서 우리의 목소리만 들렸다. 어머님, 이제 알았죠? 민준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네.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셨다. 지훈 씨,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 씨가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민준이가 원하는 거? 행복하게 사시는 거요. 그게 민준 씨가 가장 바라는 일일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어머님,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뭐요? 저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요?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민준 씨처럼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머님이 모델이 되어주시면.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요? 네. 그리고 가끔 여기 와서 민준 씨와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우리는 민준 씨 방에서 1시간을 더 보냈다. 어머니는 민준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민준이는 5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어요. 어떤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낙서였죠. 하지만 항상 저를 그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돌아왔다. 초등학교 때는 매일 그림 일기를 썼어요. 오늘 엄마와 함께 마트 갔다.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정말 효자였네요. 그런 걸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일주일 후 나는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스케치북을 들고 갔다. 어머님 약속대로 그림 그으러 왔어요. 정말 그릴 거예요? 네. 어머님의 웃는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셨다. 제가 모델이 되기엔 너무 늙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들었다. 오랜만에 그리는 그림이었다. 지훈 씨, 그림 그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준이도 그림 그릴 때 행복해 했어요. 저도 그래요. 특히 어머님을 그리니까 더 좋아요. 1시간 후 그림이 완성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났다. 어머님 다 됐어요. 어머니가 그림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다. 이게 저예요? 네. 어떠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어머님이 아름다우니까요. 그날부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 댁을 찾았다. 그림도 그리고 민준 씨 이야기도 들었다. 어머니는 점점 밝아지셨다.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다. 1달 후 어머니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다. 지훈 씨, 민준이 방을 작업실로 쓰세요. 정말요? 네. 민준이도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 방인데 민준이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요. 지훈 씨가 그곳에서 그림 그리면 민준이가 함께하는 것 같을 거예요. 나는 감동받았다. 어머님,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지훈 씨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직접 요리해 주신 된장찌개였다. 민준이가 제일 좋아했던 메뉴예요. 정말 맛있어요. 지훈 씨도 자주 해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 되어도 될까요? 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다. 뭐라고요? 물론 민준 씨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또 다른 아들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훈아, 어머니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래,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날 밤 민준 씨 방에서 나는 편지를 썼다. 민준아, 나는 내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 너처럼 훌륭한 아들은 될 수 없지만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해. 너도 지켜봐줘.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꺼내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민준 씨, 그리고 나.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비록 민준 씨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따뜻한 어머니가 있었다. 내일부터 나는 이 작업실에서 매일 그림을 그릴 것이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민준 씨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을.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한 통의 잘못된 문자에서 시작된 기적. 6개월이 흘렀다. 민준 씨의 방, 아니, 이제는 내 작업실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한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키우는 장미꽃이 피었다. 민준 씨가 중학생 때 그렸던 바로 그 장미다.
지훈아, 아침 먹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온다. 이제는 자연스럽다. 이 집, 이 목소리, 이 따뜻함이.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이 준비되어 있다. 어머니, 오늘도 맛있겠네요. 민준이가 좋아하던 메뉴야. 어머니는 더 이상 슬픈 표정으로 민준 씨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움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되었다. 벽에 걸린 내 첫 작품을 바라본다. 어머니의 웃음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6개월 전 처음 그린 그 그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지훈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요? 내 그림 전시회 이야기 말이야. 동네 문화센터에서 연락 왔어. 3개월 전부터 준비한 소규모 전시회였다. 주제는 가족이었다. 어머니를 그린 그림들, 민준 씨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 그리고 우리 세 가족을 그린 그림들. 정말요? 언제래요? 다음 주 토요일이야. 개막식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 생애 첫 전시회였다. 어머니도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그때 문득 생각났다. 어머니, 부모님께도 초대장을 보내드릴까요? 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지훈이 부모님 말이야? 네. 이제는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몇 달 동안 친부모님께 연락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어머니 집에서 지낸다는 말씀만 대략 드렸을 뿐이었다. 그래야지. 나도 인사드리고 싶었어.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무슨 소리야? 지훈이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지.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지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준 씨의 어머니를 만난 일, 함께 살게 된 경위, 그리고 전시회 이야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전시회에 오실 수 있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아들 첫 전시회인데. 전시회 개막식 당일. 나는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총 15점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가장 중앙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었다. 혜진 어머니와 민준 씨, 그리고 나를 그린 그림이었다. 민준 씨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오후 2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훈아, 혜진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오셨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내가 제일 먼저 와야지. 10분 후 친부모님도 도착하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시장에 들어오셨다. 나는 두 어머니를 서로 소개해드렸다. 어머니, 제 부모님이세요. 아버지, 어머니, 혜진 어머니세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혜진 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하셨다.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친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지훈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훈이는 제게 큰 선물이에요. 두 어머니가 악수를 나누셨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전시회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특히 어머니의 웃음 앞에는 항상 누군가 서 있었다. 정말 따뜻한 그림이네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두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혜진 어머니와 친어머니가 함께 내 그림을 보며 이야기하고 계셨다. 이 그림은 언제 그린 거예요? 3개월 전이요. 지훈이가 저를 그린 첫 번째 그림이에요. 정말 닮았어요.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민준이도 그랬어요. 그림 그릴 때 제일 행복해했죠. 두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다. 전시회 중간에 작은 행사가 있었다. 내가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다. 이 전시회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6개월 전 저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문자를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어주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그림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작품들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사랑, 새로운 가족이 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민준이 형의 사랑.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그림도 좋았지만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더 기뻐. 지훈이는 이제 2명의 어머니가 있어서 행복하겠어. 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네, 정말 행복해요. 혜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민준이가 지훈이를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어머니,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지훈이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날 밤 나는 민준 씨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민준이 형, 고마워요. 형 덕분에 저도 어머니도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다. 형이 그리던 장미꽃이 올해도 잘 피었어요. 어머니가 매일 물을 주시거든요. 사진 속 민준 씨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화실을 하나 얻었다. 전시회 후 몇몇 분들이 그림을 주문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혜진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 매주 일요일에는 친부모님이 놀러 오신다. 두 어머니가 함께 요리하시고 아버지와 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신다. 지훈아, 다음 전시회는 언제 해? 내년 봄에 할 예정이에요. 주제는 뭐로 할 거야? 희망으로 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다. 좋은 주제네. 지훈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도 희망이니까. 오늘도 민준 씨 방에서 그림을 그린다. 벽에 걸린 민준 씨의 작품들과 함께 때로는 민준 씨와 대화하는 기분이 든다. 그림을 그리다가 막힐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는 것 같다. 민준이 형,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다. 형이 남겨준 사랑 덕분에 저희는 모두 행복해요. 이 모든 것이 기적 같다. 한 통의 잘못 온 문자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기적. 꽃은 지고 또 핀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떠나간 사람의 사랑은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꽃이 되어 피어난다. 민준 씨의 사랑이 어머니와 나를 이어주었듯이 내일도 나는 이곳에서 그림을 그릴 것이다. 사랑을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면서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